국민연금 개혁안의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연금보험료를 매년 60만 원씩 더 내고 수급연령을 만 68세까지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입니다. 가뜩이나 생계가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노후 대비책인 연금의 납부 부담은 커지고 보장 내용은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선택이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개선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매년 인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먼저 연금보험료를 매년 0.6%씩 높여서 5년에 3%씩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 5년 뒤엔 12%, 10년 뒤엔 15%가 되는 겁니다. 연금보험료율이란 기준소득월액에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월 27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사업주가 절반을 납부해주기 때문에 월 13만 5천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0.6%씩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5년 뒤에는 월 18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납부 보험료를 계산하면 현재보다 54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겁니다. 10년 뒤 연금보험료율이 15%가 된다면 연금보험료로 연 2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월급이 올라 월 500만 원씩 버는 직장인이 됐다면 보험료로만 연 4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보험료율이 12%로 증가하면 2063년까지 늘어나고 15%까지 올리면 2071년이 돼도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연금 개시 연령 상향도 추진합니다. 올해 기준 연금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이 연령이 5년에 1년씩 늘어나 2033년 이후에는 만 6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 연령을 또 다시 5년에 1년씩 늦춰서 68세까지 늘리자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입니다. 이 안대로 연금 개혁이 추진되면 2038년엔 만 66세가 돼야 연금을 타고 48년 이후엔 68세까지 기다려야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1973년생 현재 50세인 분들은 2038년이 아닌 39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1977년생 현재 46세인 분들은 2044년이 돼서야 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2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습니다. 현재는 5년마다 1년씩 늦추는 작업을 통해 65세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를 또다시 68세로 늘리는 겁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8세이면 2059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종합하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월 300만 원 기준소득 기준으로 연간 6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3년 더 늦춰진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과정과 전문가 추가 논의를 거쳐 10월 중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의 심각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5년 뒤 연금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구나 정도에서 받아들이다가는 노후 대비책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연금기금이 빠르게 고갈돼 2055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개시 연령을 상향해도 인구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금기금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4년 뒤인 2027년엔 1,167만 명이 노인 인구로 추산됩니다. 반면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데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연금 개혁안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이고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겁니다. 연금 혜택의 축소라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고 되돌리기 힘듭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개혁안 발표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의 인구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젊은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을 타가야 할 노인층은 계속 늘어납니다. 연금 기금 부족과 고갈 문제는 해마다 언론에서 지적될 것이고 정부는 계속해서 개혁안과 수정안을 발표할 겁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또한 수급자를 절반 이상 줄이는 축소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력한 표심을 발휘하는 기초연금 수급층의 연금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연금의 혜택은 줄고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 수급 연령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하루빨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연금은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타고 수금액을 조금씩 줄이는 선택지입니다. 5년 먼저 타면 30% 감액돼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5년 먼저 타는 것이 아니라 5년 늦게 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해 수령액이 30%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연금을 신청 안 하면 원래 수급을 개시해야 할 나이보다 5년 뒤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그 대신 연금을 30%씩 더 타는 개념입니다. 시각을 바꾸고 연금 수급 개시를 앞당기면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고 연금 개혁이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 이미 받고 있는 연금 액수를 조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등 전체 분위기를 볼 때 연금 몇만 원 더 받겠다고 수급 시점을 늦추는 것은 오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연금개혁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축소 시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은퇴 이후 노년을 준비한다면 사회 흐름을 읽고 현 시점에서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화, 조기연금 관련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